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법을 강의하는 김동진입니다. 저는 현재 시대에듀에서 민법하고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중개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출문제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23년, 22년, 2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요. 먼저는 23년 34회 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41번부터 80번까지가 이제 민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41번부터 45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1번부터 5번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5문제씩 끊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 그냥 그 문제를 간단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도 연결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조문특강도 같이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중개사 시험에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변리사나 노무사나 그다음 뭐 세무사 그다음 또 뭐도 있어요. 주택관리사도 있죠. 전부 민법을 다 지금 과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과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차피 어떤 자격증 이건 상관없이 나오는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 여러분 뭐 거창하게 꼭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뭐 같이 영상을 본다 이거보다는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뭐 하기 좀 애매한 시간에 그때그때 챙겨보신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올려볼까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좀 꾸준함이 없었는데 앞으로 일단 어쨌건 이 시험 관련해서는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익숙치는 않는데 늘 그렇던데요.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여기 자료는요. 여러분 자료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정성스럽게 만드셨겠지만 이 자료들 여러분 그 받아보실 수 있게 게시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게시하는데 어디에 하느냐? 블로그에 할 겁니다. 네이버 이 블로그에 이 블로그 보시면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부분이 1346AS입니다. 1346 소문자 AS.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자료 다운 받으시고 그 자료들 모아서 또 마지막에 한번 복습하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론을 그 학습을 하셨으면 그 내용들이 실전에 이게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 문제를 많이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출문제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얘가 성질이 형성권이냐? 아니죠. 얘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죠. 자, 이 문제는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1번이 딱 답이다 하면 1번 읽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1번이 분명한데 2, 3, 4, 5를 다 읽고 계신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시간에 쫓기는 것이죠. 자, 일단 어쨌건 시험장에서는 딱 이게 나왔다 하면 넘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쨌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한번 봅시다. 지명채권의 양도 얘는 준물권행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채권법에서 채권행위가 그렇죠? 채권 영역에서 채권행위가 그 다음 물권법에서 물권행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권행위. 그러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특징이 뭡니까? 채권행위,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나중에 뭐 1년이든 2년 후든 돈을 언제 갚기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행위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러나 이 물권행위의 특징은 무엇이냐? 물권행위를 하면 자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기는 거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우리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있으면 물권 행위가 있으면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만 이제 되면 되는 것이죠. 등기소에서 등기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이행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 행위의 특징이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준물권 행위의 준자는 뭡니까? 원래는 아닌데 그것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준물권 행위라는 것은 물권 행위는 아니지만 물권 행위처럼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물권 영역에서 나와야 됩니까? 채권 영역에서 나와야 됩니까? 아, 그렇죠. 채권 영역에서 나와야죠, 당연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채권법에서 채권 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게 있더라는 이야기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게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뭐야? 지명채권의 양도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아, 교수님 이게 뭔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채권을 자 양도하고 이것을 넘겨받는 양수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넘기는 사람은 기존 누군가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1억 원을 파는 거예요. 뭐 1억 원 다 받고 팔면 좋겠지만 일단 급하니까 급전이니까 뭐 9천만 원 받고 이렇게 다른 양수인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겠죠.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 양수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되게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이후에 얘가 채무자가 이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양도 양수 자체의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양도 양수 자체의 효력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도 양수 계약 체결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양도 양수의 효력을 위해서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 행위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준물권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요? 막상 들으면. 네.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의 취득. 얘는 특정 승계죠. 그죠? 특정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니까 특정 승계입니다. 얘와 이제 대비되는 게 포괄 승계 있죠. 포괄 승계 같은 경우는 상속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특정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포괄 승계. 그래서 비교되는 제도, 특정 승계와 비교되는 제도, 포괄 승계 이게 있고, 그다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거 권리를 처음 취득한 걸로 봐줍니다. 원시 취득이라고요. 얘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승계 취득. 전 권리자의 그 권리를 기초로 해서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제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전 소유자가 있죠.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넘겨받았다.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법은요.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뭘로 본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이 최고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독촉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독촉하는 거예요. 답을 해, 어서 말을 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독촉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의 통지냐? 그렇죠, 의사의 통지죠. 여러분, 이거 뭔가 이 부분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싹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찜찜한 부분이 있죠. 우리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준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고 이 의사 표시가 법적인 효과를 부여합니다.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준법률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의사 표시건 아니건 아무튼 상관없이 기타의 것이죠. 기타의 것이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기타의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률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이 효과를 부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준법률행위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의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 준법률행위의 종류 하면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죠. 비표현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잘 공부하셨을 테니까 표현행위 하면 세 가지입니다. 의사의 통지,
그다음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를 사실의 통지라고 하죠. 사실의 통지를 우리 법률 용어로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 표현행위 하면 비표현행위 하면 순수 사실행위. 비표현행위를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 여기 순수 사실행위가 있고 혼합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혼합 사실행위. 자, 이건 이 정도로 봐두시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 표현행위가 있고 비표현행위가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비표현행위는 뭐 덜 중요하니까 빼고 일단 싹 지우고 여러분 의사의 통지 하면 의사의 통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통지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 표시가 좀 헷갈려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의사의 통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 일정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를 합니다. 표현을 해요. 내 의견을 나타내요. 나타내는데 법적 효과는 누가 부여한다? 이 의사가 내 의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법이 법률 규정이 그 효과를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명히 내 의사는 있지만 내 의사가 효과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를 표명을 하면 법이 효과를 부여한다. 여기에 자 이게 의사의 통지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최고, 그다음 거절, 각종의 최고나 거절, 그다음에 자 이행 거절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최고이지, 최고이지, 그죠? 최고 이행 거절, 최고이지 뭐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러분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 잘 이렇게 바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법인에 있어서 사원총회 있지 않습니까? 사원총회 예를 들면 뭐 5월 1일 날 개최한다라고 하면요. 그 5월 1일 날 개최하겠습니다. 통지하는 것. 이거는요.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념의 통지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자, 어쨌건 자, 이 최고 나왔습니다. 얘는 관념의 통지. 여기 만약 여러분 의사의 통지. 이거 만약에 관념의 통지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리겠죠. 그래서 41번은 답이 1번입니다. 1번이고 그다음 여러분 이 자료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요. 해설이 당연히 있죠.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그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 차원에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좀 꼼꼼히 넣어놨습니다. 해설지에는 이런 표들도 다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실 때 아마 편하실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생과 관련된 게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자 원시취득은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전부 처음 취득한 걸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들이고 승계취득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넓게 승계취득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자 이전적 승계하면 이제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여기 상속 같은 게 여기 해당하죠. 상속. 그다음 설정적 승계. 자 얘는요 우리 그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권리자의 권리 위에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 설정해서 넘겨받는 것을 뭐라 한다?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소유권의 기초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권리 위에 일정한 권리를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취득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예,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다음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고 뭐 이 내용들은 뭐 권리 변경, 내용 변경 간단하고 작용 변경 같은 경우는 저당권 같은 경우도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자 전부 변제되었다.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순위자가 1순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순위가 변경하는 것 이게 작용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소멸 같은 경우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죠. 자, 그래서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아예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목적물의 어떤 멸실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한다 할지, 소멸 시효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 소멸이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소멸하는 것, 이것을 절대적 소멸,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소멸은요,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요, 권리 주체만이 상대적으로 변경되는 것,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이요, A 부동산의 소유자야.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것을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을이 이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내 게 아니니까 권리가,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인의 관점에서만 소멸하는 것을 자, 상대적 소멸, 이렇게 우리 한다고요. 자, 그다음 조금 전에 봤던 이전적 승계, 기존 권리자의 권리가 거래는 상속등을 통해서 양수인에게 옮겨가는 것. 그다음 설정적 승계, 기존 권리자의 권리 위에 다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 저당권이나 전세권 조금 전에 봤었죠. 주체의 변경, 내용 변경, 작용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아예 소멸하는 것, 상대적 소멸. 권리 이전을 구권리자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다음 준법률행위,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표현행위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 나눌 수 있고, 의사의 통지는 각종의 최고, 거절, 이행의 거절,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 하는데, 자, 우리 법인의 총회나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그다음 여기 여러분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채무의 승인, 특별히 채무의 승인, 다른 것보다도 채무를 승인하는 것, 채무가 있다, 그 하나의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감정의 표시 용서하는 것. 사실행위에 순수사실과 혼합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사실행위에 가공,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혼합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의지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의지가 가미되어 있는 거고, 얘는 어떤 일정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